홈택스 인증부터 하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자기계발 분야에서 검증이 없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에 가장 최근 3월에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매출은 6,041만원, 이게 현금 매출만입니다.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자료는 어떻게 검증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월 매출 6천만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이 중요하니까 매입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입은 제가 쓴 돈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금액들이죠. 동일한 3월 날짜에 사용한 돈은 2,386만원입니다. 대략 3,6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남았네요. 홈택스 검증까지 했으니 이제 다들 믿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 아이템 고를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지 않아도 적어도 아이템을 잘못 골라서 사업이 망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자본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본이 매우 적고 나이가 20, 30대인 분들에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C2C 비즈니스 모델은 PLI입니다. 갑자기 전문 용어가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모델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B2C, B2B, B2G, C2C. 실제로는 훨씬 많지만 이 4가지만 알아도 충분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B2C, Business to Customer의 약자입니다. 내 회사가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약자인 B와 커스터머의 약자인 C를 줄여서 B2C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B2B입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약자입니다. 내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디자인 에이전시도 보통 일반인보다는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B2B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아무에게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겠죠. 때문에 보통은 B2C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점차 안정되고 나면 B2B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B2G입니다.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의 약자입니다. 내 회사가 정부나 공공기관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정부는 민간 회사보다도 훨씬 더 꼼꼼하게 검증하고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B2B까지 잘 운영하고 안정되었을 때 B2G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의 약자입니다.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다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쉽게 설명하는 거 잘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직접 물건을 파나요? 아닙니다. 네이버는 먼저 판매자들을 모아서 상품을 등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구매할 사람들을 모아서 판매자들의 물건을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본인들 고객입니다. 소비자가 입점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델을 C2C라고 부릅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무신사 같은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C2C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C2C 모델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일까요? 첫 번째는 수익을 내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C2C 모델 특성상 압도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을 때까지는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스마트 스토어를 소비자가 방문했을 때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3명밖에 없다면 사람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할까요? 무신사에 접속했을 때 판매하는 티셔츠가 3종류 뿐이라면 무신사를 찾을까요? 중고거래를 하러 당근마켓에 접속했을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중에 당근마켓을 다시 방문할까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국에 C2C 모델은 압도적인 판매자 수와 구매자 수를 모을 때까지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케팅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판매자를 모으는 데에도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구매자를 모으는 데에도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우리 상품을 구매해줄 구매자를 데려오는 것도 어려운데 동시에 판매자까지 데려야 한다면 난이도가 어떨까요? 매우 높겠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돈을 많이 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어볼게요.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몇 %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10% 정도 되는
된다고 쳐볼게요. 소비자가 1만 원을 지불하면 배달의민족은 9천 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1천 원을 버는 구조입니다. 결국 남은 1천 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겠죠. 디자인 사업은 1만 원을 벌면 그 1만 원이 오롯이 내 것입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만 원을 벌어도 1천 원만 내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남은 1천 원으로 사업 운영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인건비는 얼마일까요? 대략 매출의 20%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200원입니다. 인건비 200원으로 1만 원의 매출을 내야 1천 원을 버는 극악의 난이도를 가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인 겁니다. 이익을 내는 회사가 손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어떻게 적자를 감수하나요? 왜 운영하나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면서까지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건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적자를 어떻게 감수하는지만 얘기해 볼게요. 결론은 투자를 받습니다. 투자 회사에서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그걸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투자 받고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여러분에게 누가 투자해주나요? 투자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력이 좋아야 하고 저는 아니네요. 그 외에도 조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와이셔츠를 하나 떼와서 소비자에게 파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그것만 해도 되게 힘들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하면서 판매자도 모으고 투자도 받으려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C2C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플랫폼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꿈 깨세요. 물론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통업을 피해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요? 유통업은 특성상 자본이 많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되어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 칠판에 적으면서 해볼게요. 여러분이 와이셔츠를 쿠팡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매가는 1만 원이고 원가는 3천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본이 적으니까 딱 한 개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판매가 됐습니다. 얼마가 남죠? 판매가 만 원에 원가 3천 원,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케팅 비용이나 세금, 기타 운영비들 대략적으로 한번 20%로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얼마가 남죠? 5,000원 50%가 남았습니다. 실제로 50%도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한 개 가져왔던 게 다 팔려버렸으니 다음번에 추가로 사와야겠죠? 이번에도 한 개만 가져오실 건가요? 이제 한 두 개는 가져와야겠죠? 이제 두 개를 합하면 판매가는 총 얼마인가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는 두 개니까 6천 원이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방금 한 개를 팔아서 5천 원을 벌었는데 이제는 6천 원이 필요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금 여러분은 돈을 벌었지만 내가 다른 곳에서 1천 원을 가져와야 이어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다 팔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타 비용을 4천 원으로 잡고 이거의 2배니까 자, 팔리면 얼마죠? 만 원 남았습니다. 자, 2개 팔려서 만 원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몇 개 가져오실 건가요? 2개가 팔렸으니 이번엔 적어도 4개는 가져와야겠죠. 만 원씩 4개니까 판매가는 4만 원. 4개를 사오기 위해서 원가는 얼마인가요? 하나당 3천 원이니까 곱하기 4 하면 12,000원이죠.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린 방금 2개를 팔아서 만 원을 벌었는데 4개를 팔기 위해선 12,000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외부에서 2,000원을 빌리거나 내 돈을 내거나 해서 채워서 4개를 사와야겠죠. 이런 것처럼 유통업은 팔면 팔수록 내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 제품이 잘 팔리더라도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제품이 팔리고 플랫폼에서 바로 정산해주는 것도 아니죠. 쿠팡은 기본 2주 이상입니다. 결국 이 돈들을 내 돈으로 먼저 메꾸고 나중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본이 부족한 초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죠. 그럼 초보자들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냐? 그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댓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할게요. 오늘 다룬 두 가지 C2C 비즈니스 모델, 유통업은 피해라.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